안녕하세요. 꽝나보입니다. 최근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인지 뒹굴뒹굴 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졌습니다. 이럴 때는 한 번씩 채널에 댓글을 둘러보며 다음엔 어떤 작품을 만들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찾고는 하는데, 오늘은 작년 이맘때 만들었던 거북선 모형의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댓글 중엔 선체 하단에 충격이 없어 아쉽다는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저도 조금 아쉽기도 했어서 새로운 거북선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각은 한산 용이 출연 영화를 통해서 그 역할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반가운 마음을 가득 담아서 전투함끼리 인사를 나눌 때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사용됩니다. 똑같은 컨텐츠를 한 번 더 하는 만큼 아쉽다는 내용의 댓글이 남으면 마음이 아프니까 오늘은 거북선을 종류별로 모두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품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4가지 종류의 거북선을 만들어 볼 생각인데, 그래도 하나쯤은 마음에 드는 게 있겠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거북선은 판옥선의 구조의 등껍질을 덮은 형상으로 판옥선을 개량한 전투함입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은 먼저 작업했던 판옥선의 정보를 가져와서 전면, 후면, 측면을 새롭게 디자인해주고 등껍질을 장착하는 등 개량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지죠. 첫 번째로 디자인한 거북선은 판옥선의 구조를 그대로 담고 뚜껑을 덮은 형상을 가진 3층형 거북선입니다. 선체 높이가 높아서 주행에는 불안한 구조이지만 화포의 간격과 높이가 판옥선과 완전히 동일해서 판옥선의 전투 경험을 100% 발휘할 수 있죠. 선체의 중앙엔 돛을 펴고 접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고 거북선의 상징과도 같은 가시도 표현해줍니다. 용머리도 있어야겠죠? 뿅! 벌써 디자인이 마무리되었네요. 여기에서 높이를 한층 더 낮추고 등껍질에 철갑을 둘러준 다음 용두의 형상을 충파형 거북선에 맞춰 디자인을 바꿔봅니다. 뭔가 어색한데, 맞다, 충각. 상당히 튼튼해 보이는 거북선이네요. 여기에서 등껍질과 용두를 한 번 더 손봐주면 전라자수형 거북선도 만나볼 수 있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전부 수정해주면 통제형 거북선도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번 작품은 판옥선에서 사용했던 돛을 모델에 적용할 수 있게 디자인해보았습니다. 돛이 없으면 좀 아쉬우니까요. 4종류의 거북선 디자인이 마무리되었으니 이제 실물로 만날 시간입니다. 먼저 부품을 프린터로 출력하고 부품의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 조립해도 되겠네요. 오늘은 4종류의 거북선을 작업해야 하니 빠르게 조립해 보겠습니다. 거북선은 어쩌면 주력함이었던 판옥선보다 우리에게 익숙한 전투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완전 밀폐 전투를 하기 위해 제작된 초기 화약시대의 전투함입니다. 과거에는 귀선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제작된 당시에는 대부분의 해전이
기동성이 빠른 소형 전투함을 타고 적선에 난입해 백병전을 펼치는 방식이었기에 적의 상륙이 불가능한 완전 밀폐형 구조는 바다 위의 탱크처럼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해전에서는 이 장점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적진에 빠르게 돌진, 진영을 깊숙이 파고들어 뒤흔드는 돌격선의 역할을 수행했죠. 해전에서의 거북선 모습을 상상해보자면 1차 세계대전에서의 탱크를 만난 군인의 충격과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든든할 것만 같은 거북선에도 큰 단점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속도가 느리고 무겁다는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느린 판옥선의 방어력을 개량한 전투함인 만큼 같은 크기의 판옥선보다 무겁고 느릴 수밖에 없었죠. 자연스럽게 기동성이 떨어지고 내부 공간도 부족했기에 전술적인 배치를 하기에도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거북선은 당시 선박 건조 기술의 집약체로 수군의 중요한 전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고 이순신 장군의 전략적인 승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북선의 종류를 몇 가지만 알고 있지만 판옥선과 같이 오랜 시간 조선의 역사와 함께한 거북선은 시대의 흐름과 필요에 따라 규모를 키우기도 줄이기도 했고 대규모 해상 전투를 고려한 대형 거북선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현대에 와서 거북선의 복원이 어려운 이유로 실물이 남아있지 않고 기록이 부족하다고 설명하곤 하지만 사실 역사 속 많은 종류의 거북선을 현대에 와서 복원하기란 정말 어려운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록만 찾아보아도 200년이 넘는 역사가 펼쳐지니까요. 오늘 작업하는 거북선은 3층, 2층, 그리고 통제형과 전라자수형 거북선을 배경으로 디자인해 보았는데 실물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선 벗어나지 않게 디자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전 작품을 통해서 거북선의 가시를 붙이기 힘들다는 걸 알았기에 이번에는 등껍질에 구멍을 뚫고 뒤집어서 모처럼 생긴 가시를 끼워 넣을 수 있게 설계를 바꾸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개의 가시를 한 번에 끼우고 접착제를 발라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쉽고 편하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4종류의 거북이를 모두 조립하려면 조금 힘들 테지만 그래도 한 번에 붙일 수 있으니 이건 예상하지 못했는데 태초 마을로 돌아온 느낌이긴 하지만 적당히 거치해서 작업할 만한 받침대를 찾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작업할 걸 그랬네요. 모든 가시를 끼워 넣어 주었다면 이제 접착제를 발라서 고정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뭔가 수염이 난 것 같은 느낌. 모델링 화면에서 본 모습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네요. 이제 등껍질의 조립도 마무리되었으니 선체 내부 중앙에 붙일 공간도 만들어 봅니다. 내부 공간은 각 층의 높이에 따라 난간을 배치하고 돛대의 높이도 일정하게 맞출 수 있도록 디자인해 주었습니다. 4종류의 거북선이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부품의 디자인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부품이 섞이지 않게 주의해서 조립해 주어야 합니다. 잘못 조립하면 다시 만들어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번 작품은 부품의 개수를 최대한 줄여서 조립하기에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물론 순간 접착제로 조립하는 거라서
부품을 조심히 붙여주어야 하죠. 어떤 일이든 천천히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완성이 되어 있곤 합니다. 잘 접착된 것 같네요. 안쪽 면의 난간 디테일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돛대를 고정하는 부품을 조립해 줍니다. 앞쪽과 뒤쪽의 부품의 각도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으니 주의해서 접착해 주어야 합니다. 깔끔하죠? 먼저 조립해 두었던 등껍질을 가져와서 내부 부품을 접착해 주면 이제 큰 작업은 마무리됩니다. 이전 작품에선 볼트를 사용해 돛대를 접고 펼 수 있게 디자인했었지만 이번에는 볼트를 사용하는 방식이 아닌 고정된 각도로 조립하는 디자인으로 설계를 변경해 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돛대는 접거나 펴져 있는 두 가지 모습 중 하나인데 자유로운 각도로 움직이게 만들 이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품의 개수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지만 고정 형태의 조립 방식이 펼친 돛대를 적용하기에도 더 매력적인 선택지로 보여졌습니다. 다른 종류의 거북선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립해봅니다. 부품이 틀어지지 않게 주의해서 조립해야 하죠. 철갑의 모양과 디자인은 모델링에서 최대한 디테일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등껍질을 자세히 보면 조립못의 위치와 간격이 가상의 뼈대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소름 돋는 디테일을 챙겨보고 싶었던 꽝나버의 열정이 어느 정도 크기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소름 돋아. 주로 검정색으로 묘사되는 철갑은 회색과 목재 본연의 색상도 사용해서 여러 종류의 거북선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출력해 보았습니다. 완성된 거북선이 자칫 서로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서 색상을 다르게 적용해 각각의 작품의 개성을 표현해 주었죠. 이제 선체와 등껍질을 조립해주고 용머리도 위치에 맞춰서 붙여줍니다. 용머리는 선체 내부에 수납이 가능한 크기로 각각의 거북선 비율에 맞춰서 축소시켜 주었는데 적당히 크지도 작지도 않은 스케일로 잘 완성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북선의 상징과도 같은 깃발을 가져와 등껍질 위에 자리 잡아주면 1년 만에 돌아온 거북선 시리즈 제작기가 마무리됩니다. 조선수군의 전략적 자산, 거북선.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상징적인 존재로 앞으로도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더 다양한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꽝나버였습니다.